출근 스퀘어, 출근 타워 한번 건설해보지 않겠어요? 에? 제가요? 건물로 산다고요? 정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근이 아니라 퇴근을 하는 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시면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 뭔가 하나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전쯤에 사기를 당하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대리운전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시흥 은계지구라는 곳입니다. 이제 집 근처에서 콜을 잡고 어떤 60대 남성분이 김포로 가는 콜이었어요. 그 콜을 잡고 김포로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근처에 사시냐? 라고 물어봐서 여기 분양을 받아서 난 이쪽 아파트에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께서 자기가 원래 이곳이 개발되기 전에 나는 여기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게 개발이 되면서 나는 보상금을 5억 정도 받고 쫓겨났다. 5억밖에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참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대꾸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훨씬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그 5억은 별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잖아. 뭘 얻었길래 5억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5억을 받고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대신에 그 개발되는 상업 용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입찰권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올렸는데 그 건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건물 가격이 얼마인데요? 토지 100억, 그 다음에 건물 가격 150억, 대충 한 250억 정도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어안이 굉장히 벙벙했어요. 아니 25억도 아니고 250억이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 그 건물 얼마 됐는데요? 아직 분양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한 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씨발 뭐지?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장님, 회장님을 태운 건가? 구라 아니야? 진짠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그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맞대응을 계속해줬습니다. 사장님 엄청 부자시네요. 어떻게 250억을 가지고 건물을 올릴 생각을 하세요? 250억 저는 생각도 못한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돈은 30억밖에 안 들었대요. 아니 250억에서 30억을 빼면 220억이잖아. 220억을 대출받았다고? 사장님이 맞대요. 220억을 대출받았대요. 사장님 제가 지금 잠깐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러는데 220억이면은 10%면 22억이고 5%면은 11억이잖아. 연간 11억씩 건물이 올라갈 때까지 사장님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 돈 그렇게 많아요? 그 공장 운영했다는 거 직원 몇 명이었어요? 업종 뭐였어요?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그 사장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저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운영하던 허름한 공장 토지를 매각을 하면서 입찰권이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구매를 하는데 100억 정도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은 30억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구매할 때 30억 플러스 70억 해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으로 토지를 샀대.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100억짜리 땅을 담보로 150억을 대출을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100억과 150억은 그 건물이 전부 다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의 필요한 이자를 전부 다 합산을 해서 대출을 받은 거라고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분양을 받듯이 상가도 분양을 하는데 지금 상가를 한 절반 정도 분양을 했는데 벌써 250억을 전부 다 챙겼고 은행에다 돈을 다 갚아버렸다. 앞으로 들어오는 250억은 다 내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상가를 분양을 할 때 이제 분양 시즌이 이제 다가오잖아. 그 분양 시즌이 다가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분양이 된 거에 대해서 은행에다가 갚지 않으면 은행이 그 건물을 압류를 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절차로 대출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무사히 절반 정도 분양인데 벌써 250억을 전부 다 회수를 했다. 그리고 자기가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 땅 살 때 들어갔던 자기 돈 30억, 그 30억은 자기도 정말 영끌해가지고 모은 돈이다. 그렇게 30억을 몰빵 때려서 70억을 대출을 받고 건물을 올릴 150억을 대출을 받으러 가니까 은행에서는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을 안 해주려고 했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30억이 있어도 15억을 가지고 85억 대출을 받아서 100억 정도 땅을 사고 그 다음에 15억 가지고 13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면 되는데 자기는 건물을 올리는 게 처음이어서 이걸 잘 몰랐다라고 저한테 엄청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너무나 기억에 남는 그 명대사를 또 하나 저한테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에 건물 올릴 때는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내가 순간 진짜 그 소리 듣고 좀 화도 나고 사장님이 지금 250억 벌었다면서요. 내가 사장님 연세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게 굉장히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장님 앞으로 평생 1년에 10억씩 써도 그 돈 다 못 쓸 것 같은데요. 내가 이런 식으로 농담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자기는 건물만 지금 하나 있는 거지 현금은 하나도 없는 거지다.
벤츠 타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아마 크게 두 분류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로는 30억을 가지고 25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500억에 팔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30억은 씨발 뭐 3천만 원도 없고 통장에 300만 원도 없다, 그거 30억 있어야 되는 소리 아니야?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 저도 물론 두 번째 케이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봬요. 씨발 250억 벌었다는 새끼가 1000원짜리 팁도 하나 안 주네. 있는 새끼가 더해.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사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30억이라는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 그렇게 제가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퐁당퐁당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김 과장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김 과장이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근 과장님, 나 요즘에 보고 있는 빌라가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좀 이야기 좀 해봐요. 네? 김 과장님, 그 서울에 저기 좋은 동네 14억짜리 프로지오 살면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빌라를 왜 봐요, 김 과장님이? 빌라가 난 빌라 통째로 산다고, 건물 자체를. 네? 4층짜리 8가구 빌라인데 내가 꼭대기 쓰고 나머지 7가구는 월세 100만원씩 받으려고 그러지. 출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 김 과장님 돈 그렇게 많아요? 8가구인데 각 2억씩 해서 16억이면 돼요. 내가 지금 사는 집 팔고 2억만 대출 받으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네? 출근 과장님도 지금 살고 있는 집 8억 정도 한다며. 그러면은 4층짜리 8세대 보지 말고 3층짜리 6세대 그거 봐. 그러면 6, 22 하면 12억이고 출근 과장님 4억 정도만 대출 받아가지고 건물 사버리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에? 제가요? 건물을 산다고요? 못할 거 뭐 있어요. 지금 집 팔고 4억 대출 받아서 6가구 살고 있는 빌라를 통째로 사버려요. 맨 꼭대기 좋은데 출근 과장님 쓰고 나머지 5가구 500만원씩 월세 받으면 되겠네. 100만원씩 받으면 500이죠. 4억 대출 받은 거 4, 46 한 달에 160만원 내고 나머지 340만원 출근 과장이 쓰면 그거 이득 아니에요? 순간 머리를 굉장히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 생각해보니까 허름한 빌라지만 나도 그 빌라에 대한 건물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엄청 끼긴 하지만, 물론 공실 생기고 유지 보수에 또 뭐 월세 안 내고 막 복잡한 문제가 많긴 할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0억짜리 건물주 아저씨가 생각났어요.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아파트를 처음에 청약을 할 때 3천만원 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내가 10억 정도 자산이 있으면은 꼬마 빌라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재산이 30억 정도가 있으면은 500억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만큼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원이냐, 보증금 1000에 월세 40이냐, 이거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주변에서 집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시드가 최소한 3000에서 5000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주변에서 너 시드가 3000 있구나 5000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주변에서 붙어가지고, 친한 사람들이겠죠, 뭐 갭 투자를 안 해볼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억이 있어야 꼬마 빌라를 사볼래 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30억이 있어야지 출근 스퀘어, 출근 타워 한번 건설해보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나는 자산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야 되느냐, 정말 막막할 거예요. 정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좀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고 아무 영상 있으면 한번 보고 좀 그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